자, 오늘 뭐 이것저것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저 뒤에 보면은 지금 이제 소방학교에서 이제 뭐 근무하고 있는 이제 뭐 조견지 교수인지 그분 한 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두 사람은 또 올해 합격생들, 또 올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소방학교에서 훈련 중인 오늘 토요일이라서 와서 여러분들이 또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궁금한 게 있을 거니까 두 분은 또 그렇겠네요. 저 뒤에 있는 이제 소방학교 교수는 이제 현재 9급 교수로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게 좀 많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몇 개를 좀 알아볼게요. 예,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제 소개는 됐고요. 합격생하고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소방공무원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고, 대신 시험 준비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를 할 예정인가요? 하고 있고요. 올해 시험을 칠 거고요. 이 친구는 올해 시험을 칠 거고요. 시험은 칠 건데 아직 준비는 덜 된 것 같고. 그래요. 이 친구는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작년 9월이니까 올해 한번 시험은 쳤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시작할 예정인 분도 계시니까, 일단 소방공무원이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쁜 점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제가 뭐 나쁜 점은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소방공무원이 이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이제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보다 좋은 게 뭐냐면은, 역시나 뭐 어떻게나 다 알고 있는 안정된 직장이죠. 안정된 직장인데 요즘 들어서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정년이 연장이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공무원을 근무하시면 당연히 65세까지는 정년이 연장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년 보장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또 연봉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 사람들이 위험수당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위험수당까지는 아니고 이것저것 식대하고 이런 걸 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뭐 300에서 350 정도는 이제 처음에 받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월급이 3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면은 꽤 괜찮은 어떤 공무원 중에서는 연봉이 되는 거고요. 역시 또 뭐 우리가 똑같은 공무원이라더라도 이게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 이제 공무원이야 이렇게 안 하죠. 소방공무원들은 그냥 소방대원이야, 소방관이야, 어느 소방서에서 근무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죠. 오, 이렇게 하죠.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나 안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만큼 이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뭐 그런 정도 되고요.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론 우리는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한데 영웅이라는 이제 호칭을 해주는, 칭해주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뭐 지금도 요것도 얘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근무 자체가 근무하는 방식이요, 당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9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틀을 쉽니다. 말 그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근무하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것을 한 번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24시간 동안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뭐 출동이 있을 때는 또 출동을 하지만은 대부분들은 또 자기 시간들을 또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또 우리가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시험을 치실 분들이 있으니까, 치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 준비하실 분도 계시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인원 정도를 좀 보죠. 인원 정도가 원래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시절이라는 게 2018년도부터 시해서 5만 명 증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가 2020년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데 크게 차이는 없죠. 4,800명, 4,420명, 80명, 3,800명까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2023년에 1,560명으로 뚝 떨어져요. 뭐 이게 정치 이야기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그 정부는 또 다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증원 계획이 있다가 이제 증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은퇴하시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빼고 나머지를 또다시 추가로 증원을 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연 발생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의 인원만큼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500명, 1,600명, 그 다음에 1,9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봐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자연 발생분,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정년퇴직하실 때 되신 분 들으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퇴직하실 때 되신 분들이요, 명예퇴직을 신청하신답니다. 명예퇴직을. 근데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건 좀 의아하죠. 왜 공무원이 먼저 퇴직을 하려고 하실까? 일단 뭐 퇴직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돈의 문제가 될 텐데, 자기가 먼저 명예퇴직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보상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소방공무원들은요, 퇴직을 하고 나서 노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관련된 데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55세 정도 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몇 년 먼저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다들 그 나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업체에 들어서 좀 더 많은 대우를 받고 거기서 오랫동안 좀 더 근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5년 더 있어봐야 뭐 정년퇴직하고 가서 받아주는 것보다도 약간 그래도 여기에 현장에 있을 때 이제 가시는 것이 좀 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에 지금 들어오는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에 의하면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흔히 말해서 찌라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돌 때는 한 110 몇 명이 이렇게 났는데,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에 의하면은 올해 부산 지역은 한 138명을 지금 현재 뽑는다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 138명에서 구급이 좀 많을 거예요.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구급 인원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략적으로 80명 정도 왔다 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구급이. 그죠? 그 정도 이제 완전히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서는 이제 구급대원이 많이 필요하다. 구급차를 타면은 3명이 타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욱더 맞춰서 가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흔히 말해서 5년 동안에 우리가 증원을 할 계획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몇 명이냐면은 5,000명이에요. 5년 동안에. 근데 평균을 잡으면은 1,000명씩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달라요. 왜냐면은 시도에서 필요한 인원들과 증원을 해야 될 때 근무할 장소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냥 막 뽑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는 올해 지금 뽑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흔히 말해서 썰로 돌고 있는 게 약 2,500명을 지금 뽑는다는 썰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증원을 더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은 지금처럼 자연 발생분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증원한 인원은 한 5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증원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2027년에 증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왜냐면은 인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무할 장소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2027년에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대략적인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3,0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023년부터 해서 25년까지는요. 대략적으로 경체하고 공채하고 인원수를 봤을 때 경체 인원을 좀 더 많이 뽑았습니다. 경체라고 얘기하면은 구급경체, 구조경체, 그리고 이제 학과경체, 이렇게 있고 소수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거의 80%는 누구냐면은 구급경체예요. 아다시피 이제 현장에서 가장 현장 대응을 많이 하는 대원들이 이제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좀 많이 뽑고요. 예전에는 간호를 이제 간호사를 하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응급구조사를 이제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것 중에서 굳이 소방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조금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힘든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은 거의 책상에만 앉아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는 부분 또는 이제 운동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는 이게 싫어 이러신 분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좀 좋아하고 좀 더 활달하게 움직이는 외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게 되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하나의 생각, 가치관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듦을 내가 이겨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슬럼프가 오더라도 내가 이걸 극복하고 그냥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나는 만약에 현장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소방공무원 되면 더 힘든 일도 있을 텐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가치를 좀 더 만들어 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도 어릴 때부터 좀 그렇기도 했지만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더 강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이제 길러냈다 표현 좀 그렇지만은,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소방공무원이 되는 아이들, 이 소방공무원이 된 이 친구들이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의 생명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직렬 또는 일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간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병원에 있어도 의사들 중에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가 몇 없습니다. 사실상 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직결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응급처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은 공무원을 만드는 게 제가 더 특별한 거죠. 저도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소방공무원이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같은 경우 앞에 있는 분들은 또 올해 시험을 또 준비를 하시니까, 올해 시험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70일 69일 정도가 남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2달이라는 시간 좀 넘게 있는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그 변한다는 것은 더욱더 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밑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엄청 변화가 심해요. 이 변화가 심한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문제로 막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면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을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거기에다가 탁탁탁 답을 맞추는, 엄청난 지식을 또다시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풀면 어때요 이런데, 저는 좀 길다고 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70일가량은 매일 모의고사를 풀면 하루에 하나만 풀어도 70회를 풀어요. 근데 하루에 하나를 넘게 풀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모의고사를 풀어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급경체 같은 경우나 구조경체는 2과목밖에 안 되니까 1회를 2과목을 친다 하더라도 60문제 가량밖에 안 된다고요. 하루에 60문제만 풀고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문제를 모의고사 보면 한 2회, 3회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럼 그 모의고사만 100몇십 회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이 특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흩어져 있는 지식을 또다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강에서는 가능한 한 그 특강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들으신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뭘 강조했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답 노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틀렸으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노트에다가 이걸 옮겨가지고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다 나온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출제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요. 이런 문제지를 가지고 가서 동일한 문제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저 사람 낸다. 그러면은 다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건 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나가 알아서 몰라서 틀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는데 자꾸 실수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나는 실수를 뭘 하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계속 보면서 아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구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하고 특강을 지금 1월에는 많이 활용하시고요. 2월부터는 뭘 하시면 좋냐면은 2월부터는 모의고사를 푸시기 좋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푸셔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이면 무조건 10시에 문제를 푸시는 거죠. 또는 9시에 문제 풀어도 괜찮은데 나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문제를 가만히 있다 쉬다가 딱 풀었을 때 문제가 잘 풀리는지 실수를 안 하는지 안 그러면은 나는 처음에는 글이 잘 안 읽어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글이 싹싹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워밍업 시간이 좀 필요해요. 즉 다시 말해서 10시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한 9시나 9시 반부터 어떤 문제집이든 오답 노트를 먼저 한번 싹 보고 그러고 난 뒤에 문제를 푸는 거죠. 예열 시간은. 그걸 자기의 스타일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실전 감각을 익힐 때는 모르는 게 나왔다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것만 맞춘다. 아는 것은 틀리지 않겠다. 아는 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지금 많이 공부를 했다면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아는 것만 정확하게 맞춰도 나는 합격한다. 이게 필요해요.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만 모르지 않을 거다. 그런 자신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은 2월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놨고요. 자, 2027년 내후년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건 뭐냐면요. 일단 가산점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후년이야? 2028년부터는 또 없어집니다. 근데 2028년이기 때문에 2027년 시험은 가산점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나가 소방공무원 돼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을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건 뭐냐면은 1월하고 2월부터 돌입을 하는데요. 어떤 돌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산점하고 검정제를 먼저 패스하셔야 됩니다. 이 가산점하고 검정제는 가산점 몇 점 받아야 돼요? 5점 다 받으셔야 됩니다. 1점이라도 모자라가지고 혹시나 불안해가지고 비슷비슷한 성적으로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점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검정시험입니다. 우리 검정시험이 뭐가 있냐면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있어요. 근데 이놈의 한국사가 3개월마다 시험을 칩니다.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요 3개월 뒤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합격을 못하면 시험 자체를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정제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검정제 한국사가 언제 시험이 있냐면 2월 7일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접수하는 날짜가 1월 6일에서부터 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며칠 내로 지금 우리가 12월 말이니까 고민을 쫙 하시다가 한다. 딱 결심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한국사 검정제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한국사 능력시험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2월 7일까지 한국사만 2장창 파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패스가 되면 하나의 어떤 지만은 날아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같은 경우는 주로 요즘은 많이 하는 게 실용 글쓰기하고 그 다음에 지텔프 이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들도 없어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실용글쓰기 지텔프 같은 경우는 토익이나 토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보면은 지텔프가 아이들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텔프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면은 검정제까지 패스를 하면서 여기에서 점수를 3점을 얻고 여기는 실용글쓰기에서 3점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공부할 때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지텔프는 2주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나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도 병행해야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 후부터 이 지텔프를 2주마다 계속 등록을 하는 거죠. 못해도 한 3번, 4번, 5번까지 등록을 먼저 시작해 놓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면 다치고 떨어지면 다치고 점수가 발표가 안 나니까 몰라요. 계속 쳐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만 딱 되면은 나머지는 취소시켜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텔프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용글쓰기 같은 경우는 보통 홀수달 셋째 주에 합니다. 홀수달 셋째 주 토요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용글쓰기 같은 경우도 국어라는 어떤 과목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커말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커마를 시작하게 되면 1점 얻으려고 2급을 준비해야 되는데 학원 다녀야 돼, 또 해야 돼. 그리고 커말 자체가 사실상 우리 시험을 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 실용글쓰기는 도움이 되나요? 조금 됩니다. 문장을 읽고 법규를 바라보고 이런 데서 조금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오히려 더 나으니까 실용글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3점 여기 3점 하면은 가산점하고 그 다음에 검정제는 모두 다 패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산점하고 검정제를 3월 전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 전에 끝내면은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채 같은 경우는 소방학개론 그다음에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을 바로 돌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딱 12개월이에요. 딱 12개월. 12개월 만에 이제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다시 밀려가지고 또 다시 고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제가 어느 시점 돼서 운동 시작해라. 운동을 시작하고 지금은 요런 운동을 해라. 지금은 여기 해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내후년에는 운동 방식이, 시험 방식이 바뀝니다. 체력 시험 방식이. 올해까지는 6가지 종목을 해서 체력 시험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 자체가 지금 현재는 뭐로 돼 있냐면은 왕호다리 있고 왕볼에 달리기, 그다음에 뭐 악력도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런 식으로 6개가 돼 있는데 여기 통으로 내후년에는 다 바뀌어 가지고 뭐로 가냐면은 계단 오르내리기, 호스 끌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도 6과목이 많은데 얘는 시작하면서 계속 가요. 그냥 순환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수대를 어떻게 만들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이게 패스와 논패스로 갈지, 안 그러면은 얘들 몇 초 만에 들어오면 몇 점, 몇 분 만에 몇 점 이렇게 갈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바뀐다는 게 가장 특이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본까지 심화까지 가면은 6개월 동안은 주장창 이론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12개월의 과정인데요, 이 12개월을 가면서 6개월은 이론하고 6개월은 뭘 해야 되냐면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물론 문제풀이 할 때 이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론을 할 때 문제풀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뭐라냐면은 주간 테스트, 월말고사, 그 다음에 뭐 복습 테스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흔히 말해서 겹쳐서 이게 문제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역시나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인강을 듣든 실강을 듣든 상관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20대가 많죠. 또 30대도 있긴 있지만은 이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지속력이 떨어져요. 제일 먼저 한 달 정도는요,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미친 듯이 할 공부는요, 잠깐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수능을 칠 때 한번, 그리고 대학을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서 중간고사 기말을 갔을 때 한 2, 3주 막 밤새고 막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분들, 우리 간호하시는 분들은 국시를 칠 때, 국가자격증 시험을 칠 때 그때 또 한 3개월 미친 듯이 하죠. 밤새 가면서. 뭐 지나고서 시험 치고 나면 잊어버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시험은요,
준비를 해서 1년을 물고 가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3개월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용이 너무 많고 응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이 아니고 암기는 기본이 돼야 되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컨트롤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야, 지금은 뭐 할 때야. 머리를 막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6개월 만에 되는 방법 없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남은 열심히 하는데 좀 짧게 해서 빨리 안 됩니다. 아주 확률이 낮아요.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쟤하고는 공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다. 쟤는 1시간 해도 내 10시간 한 것보다 나은 놈이다. 특출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는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느리면은요.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실강생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합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해 뭐 어디 가서 와 저기는 90%라더라 다 뻥입니다. 왜 뻥이냐면요. 어디서 있다가 잠깐 우리 학원에 많이 열심히 혼자 공부하다가 한 달 하다가 합격했다. 그것도 뭐 우리 학원에서 합격시켰다 이런 말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끝까지 갔을 때 2024년 같은 경우는 뭐 그전 데이터도 있지만은 20%로 원래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거의 10대 1입니다. 10%가 붙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20%니까 조금 더 높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 매년 한 10% 20%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목표는 뭐 4, 50%까지 목표를 잡고 있고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합격생이 좀 많았습니다. 얘들은 미친 듯이 좀 많이 하기 때문에 40%에서 올해는 뭐 50% 절반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새로운 아이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실강이 아니더라도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조금 힘들다는 거죠. 컨트롤하기가. 내 자신이 이때 공부하고 이때 뭐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제가 뭐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이런 데 와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조언을 들어서 그걸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뭐 대부분들은 이제 뭐 실강에서 많이 하겠지만 좀 특별한 우리 실강의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는 따르고요. 주간 테스트가 뭐냐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칩니다. 토요일날 시험을 치는 것은 이제 한 주에 우리가 4시간짜리 2번을 수업을 해요. 4시간짜리 수업을 2번 하면은 그 8시간에 해당한 문제를 계속해서 20문제를 합니다. 이게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은 4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당금질 복습 테스트가 있어요. 당금질 복습 테스트는 테스트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푸는 거예요. 첫 주에는 10문제, 그 다음 20문제, 30문제, 40문제 계속해서 겹쳐서 나갑니다. 즉, 첫 주에 월요일날 했던 것이 10문제가 나가면은 화요일 한 것까지 이제 10문제, 10문제, 20문제, 그 다음 주에는 또다시 30문제, 40문제 계속해서 겹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런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문항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문제 가까이 돼요. 문제 수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문제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기출이 끝나고 나면 11월부터는 우리만 소근소근이라고 하는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그룹 스터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죠. 제가 이제 모든 조마다 1시간씩 매주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 우리는 이걸로 이번 주에 하고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강의도 해주기도 하고 선생님 저희가 질문을 따로 해도 될까요?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 저희 조는 이번 주에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부분에 문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 문제를 모아서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케어가 들어가는 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뭐 실강에 오면은 전문가들인 교수님한테 항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상담을 다 하게끔 합니다. 제가 뭐 성향이 좀 그래서 안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까지 다 정해서 누구누구는 몇 시, 누구누구는 몇 시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방식과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관련 시스템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 저는 뭐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이 강하다고 그랬죠. 엄청난 고민과 이게 뭐 머리를 굴려가면서 강의를 이론을 한 번만 하면 들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책에 있는 대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바꿔서 자꾸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 4월에는 보통 기초반, 5, 6월에는 기초에다가 기본 이론까지 더하고 항상 겹쳐갑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기본 이론에다가 다시 심화 이론까지 더해서 갑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이론이 맞춰지고 기출문제풀이가 9월에 들어가는데 그때 뭐도 같이 들어가냐면은 판서 노트, 즉 이때까지 했던 것들의 기본 심화 이론들을 좀 더 압축해 가지고 판서 노트를 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또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월말고사 외에도 위치파악 모의고사라는 걸 해서 전국에 있는 재수험생들, 인강생들, 노량진, 그 다음에 뭐 지금 내년엔 대구도 있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치는 시험에서 나의 위치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시험도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11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도별 모의고사 명작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월부터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들어가게 고열반이 들어갑니다. 이 고열반은 10문제짜리를 우리가 5회를 매주 푸는데 그 10문제가 전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10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연소, 화재, 소화, 조직, 뭐 재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특별한 어려운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전부 다 맞는지 틀린지 찾아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라서 좀 어렵고요. 2월부터 들어가는 게 동요 모의고사, 아까 말했던 실전 모의고사로 매주 와서 시험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시간 안에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특강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진행이 또 되고 있어요. 뭐 핀포인트 특강이라서 아까 말했듯이 뭐 소방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 특강 이런 게 있거든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나왔던 거 모두 다 한 4시간 정도로 쫙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핀포인트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 그것만 딱딱 집어서 하는 강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찍기 특강이라든지 백백백 특강이라는 것은 제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소방 단계에 들으면 라이브 특강이라고 있어요. 실강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얘네들은 라이브로 이제 또 유튜브하고 같이 하니까 그때 이제 참고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안 그러면 프린트 다운받아서 풀고 강의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 동안 뭐하고 몇 시에는 뭐하고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꼭 지켜지셔야 됩니다. 약간만 이거 조금 늦어도 되지 않을까,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시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친구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강의는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에서 좀 알겠네, 뭐 야 이거구나 막 궁금해 재밌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가 복습이 제대로 안 되면요 그냥 망해요. 다 알겠는데 이런데 자기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알죠, 이해를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과 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학과 습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디라도 항상 누구한테든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쓸데없는 질문이라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면서 깨쳐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험 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목 자체에서 이 소방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요 놈이 좀 미친 과목이에요. 왜 미친 과목이냐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그냥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수학, 과학, 그다음에 법, 이게 총망라되어 있는 과목이 뭐예요? 소방학개론이거든요. 다른 과목은 진짜 막말로 열심히 외우면은 웬만큼 점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과목이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외워서 되지 않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소방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외우려 들지 말고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멘탈이 제일 지금부터는 중요하죠. 항상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음을 하는데 마음속 깊은 어디선가는 자꾸 뭔가 흔들리는 게 있어요.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걱정거리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로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자신감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만심을 잘 구분하셔가지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아는 것만 맞춰도 충분히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가 앞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 물론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제가 자꾸 조언을 해주면서 그래 다 그래 지금 이렇고 지금 이거 좀 해봐 저거 좀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옆에 있지 않으면은 어디라도 물어보세요. 뭐 글로서 물어보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뭐가 생겼냐면은 특이한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이한 이론이 막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 선생님 올해 시험에서 특이한 거 나왔죠. 근데 그 특이한 게 누구도 가르치지 않거나 안 그러면은 그것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문제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방법이 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자꾸 이렇게 내용을 깊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1순위의 내용들을 정말 탄탄하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감당할 정도만. 그리고 또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쌓듯이 제일 밑에 있는 바닥이 가장 넓어야 되고요.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조그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도 되는데 문제는 밑에를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 효율적이란 말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작은 시간을 두고 큰 효과를 얻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가성비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가 나만 가지지 않거든요. 남들도 다 해요. 근데 그 경쟁에서 져요.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을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요. 이게 어디로 자꾸 새 나갑니다. 그냥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내가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5시간 공부하면 5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하는데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몸으로 하는 시간은 처음에 공부할 때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머리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멈춰져 있는데 자꾸 앉아만 있다. 책장만 넘어가고 있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는 거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끼면 쉬셔야 됩니다.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잠을 자든 산을 가든 안 가면 걸어 다니든 운동을 하든 쉬지 않으면은요 머리는 지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요령보다는 정도를 걷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나 소방공무원이 될 거야. 아니야. 나는 무엇 때문에 반드시 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해. 이걸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없는데요. 없어도 만드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약간 포장을 하듯이 거짓말을 하듯이 그래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그래 맞아 나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약간의 이제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든 준비를 하실 분들 모두 다 소방공무원이 되세요. 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은요. 평생 동안에 직장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인 직장 같은 경우는 인생은 2모작 3모작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퇴직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찾게 돼요. 근데 소방공무원 안 그래요. 근데 하던 일 하다 보면은요 그 관련 일이 생겨요.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씨 내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나 이제 일 안 할래. 놀래. 이 사람 외에는요
아, 이제 은퇴하면 난 뭐하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은요. 그게 아주 좋은 거죠. 누구든 정년퇴직하면 다른 일을 찾고 장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업체에 뭘 해,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좋은 직업도 없다. 제가 만약에 나이만 되면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소방공무원 됩니다. 준비합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번 더 뭘 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고 뭘 얻어야 되고 이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근무를 잘하다 보면은 그냥 하다 보면은 또 다시 정년퇴직 후에 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요.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하셔도 됩니다. 질문 받을까요? 없어요? 네? 법규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아, 원래 지금 아까 9급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9급은 그 복귀를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복귀 안 하셔도 됩니다. 복귀는 제가 지금 온라인에 올려드리면서 9급 경찰을 위한 관계 복귀라는 게 있어요. 1시간이니까 2시간짜리 있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복귀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전까지 나온 복귀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방신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간부보생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죠. 선생님 간부보생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시험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시험의 목적이 좀 달라요. 간부 후보생 같은 경우는 여러 시험들인데 전부 다 고득점입니다. 너무 고득점을 받다 보니까 이 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관계법규에 있는 아주 저기 어려운 내용들 잘 안 보는 내용을 가져서 거기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우리 소방학개론 소방사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딱 그 정도 개념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대답이? 예.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저 뒤에 이제 아까 말했던 저기 현직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뭐 저기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꼭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자, 소개해 드릴까요? 예. 어떻게 뭐 풀네임을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자, 들어오세요. 김 반장 오시고. 자, 허 반장은 아직 안 됐죠? 예. 황 반장도 아직 안 됐고. 예. 요분은 이제 부산 소방에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뭐 자세히 말은 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고요. 요 두 분은 지금 교육생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두 달 정도 되면 이제 졸업을 한답니다. 임용을 할 건데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할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질문해 보세요. 예.